일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리쉐이브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미디치과의 지진 과장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저는 백신도 다 맞았고 어제 그저께도 PCR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거의 고민하시는 디지털 임상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면 도입했을 때 이게 비용과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임상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기고소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모든 걸 다 강의하려면은 대략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로서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거로서 뭔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 역시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디지털의 임상에 대한 강의라든가 세미나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장비 사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실제로 처음에 디지털 도입할 때 궁금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뭘 할 수 있고 뭘 사야 되면서 또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디지털 임상을 좀 구강 스캔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를 잘 만들어주는 기공소가 어디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강 스캔, 즉 디지털 임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존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한 3년 전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 달리 지금에 와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걸 다 한 걸 넘어서서 플러스 알프로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죠. 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으면 효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로 작업했을 때 더 저렴한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디지털 덴처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여전히 옛날 방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잘 만들지도 않는데 그걸 괜히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 손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냥 외주로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디지털 임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하려는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신들의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걸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도입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불가능했을 때 이런 환자가 오늘 만약에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만약에 내원했다고 합시다. 대처도 없고 이렇게 처음 내원이죠. 그 전에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첫 내원이라더라도 그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죠. 요즘 시대에는 수술을 하고 임시차까지 저렇게 놓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병도 잡고 시대가 많이 변했죠.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그날 다 생각할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구강 스캐너라던가 아니면은 캐드 프로그램 아니면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죠. 물론 오늘의 내용으로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저희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거의 한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흔히 말하는 삽질과 아주 많은 장비의 구입 그리고 아주 많은 시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죠. 이제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해왔다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렇게 완전히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어도 되게 정밀하게 모델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뭘 사야 하는가와 이제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캐너, 캐드 프로그램, 그 다음 모델 스캐너, 3D 프린터, 그 다음 저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밀링기죠. 다 사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사야 우리가 흔히 강연에서 보고 강의에서 보고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다 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서 이만큼밖에 못합니다. 단 이제는 좀 이따 말해드리겠지만은 점점 더 다 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의 디지털의 발전은 디지털 장비 위주의 발전들이 주요였는데요. 디지털 장비의 발전은 이미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죠. 이제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디지털의 화두는 이제 장비에 대한 발전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라든가 직관사가 작업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아니면 대신 처리해주거나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다음 디지털에 지금 의료 쪽에 있는 디지털의 화두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한 2억 5천 정도 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3 쉐입 위주로 이제 자신들이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점을 보여드리면 대략 3단계에 걸쳐가지고 좀 장비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스캐너만 사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스캐너와 프린터. 제가 그 앞장에 있는 PPT는 이 관련된 내용은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게요. 굳이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스캐너만 사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스캐너와 3D 프린터, 세 번째 단계는 거기다 이제 밀링기까지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캐너만 샀을 때는 별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고요. 스캔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죠. 즉 스태 선생님들이 스캔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 3쉐입의 요 모델 같은 경우 그렇죠. 대략 4천만 원 정도 하고요. 교육비용이란 현재 디지털 임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비를 딱 샀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강의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좀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런 비용은 약간 계산할 수 없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강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강의 비용이. 그리고 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철을 만드는 거겠죠.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임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보철 만드는 걸 외주하는, 보철 만드는 걸 의뢰하는 과정이 이제 디지털 임상이죠.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가이드도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6인 이하의 치과에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좀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다음에 3D 프린터까지 운영하고 싶다면은 프린터 외에 프린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린터를 쓰려면은 2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흔히 말하는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철이든 가이드든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디자인을 외주에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디오를 예를 들자면은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디오나 오스템 예를 들자면은 가이드를 의뢰하면은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아니면 결과 파일만 주고 내가 직접 프린터를 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죠. 지금 디오나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주를 지면은 자기가 직접 출력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쪽 회사 측에서 적은 비용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가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기공소 측에서 이제 디자인만 해주는 기공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 쪽도 생산과 이제 디자인이 점점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스캔을 해서 기공소에 보내면 기공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임시치아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걸 보내게 되면 우리가 프린터로 그걸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저기 나온 것처럼 가이드라든가 임시 노출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사는 건 이제 밀링기를 사는 건데요. 왜 밀링기를 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냐면 프린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CAD랑 가이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지만 그거를 디자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기공사 선생님 한 분께서 되게 만능이어가지고 내가 CAD도 잘하고 이제 세라믹도 잘 다루고 전시자도 잘하고 가이드 만들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정말 최고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다 고용해야 되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은 인력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인력을 고용했다면 그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인 것처럼 적어도 스캐너 3대, 프린터 한 2-3대, 그리고 많은 장비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세대 스캐너, 프린터는 한 8대, 그리고 CAD 프로그램도 한 4대 정도 올리면서 운영하고 있죠. 이제 그래야 이제 저 인력을 고용했을 때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알겠지만 교육비용도 엄청 늘어나고 이제 인력에 대한 비용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생각하신다면은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신의 지가가 월 매출에도 한 2억 이상은 나온다는 거 생각하셔야 이 정도를 도입하셨을 때 어떤 생산성이 있는 거죠,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거 이하에서 만약에 이걸 이 정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디지털을. 예를 들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되게 생산적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최근에 좀 바뀌긴 했는데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디지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더 환자가 많이 온다던가, 절대 디지털 한다고 해서 환자가 더 많이 줬습니다.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오던가, 아니면 디지털 장비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이라던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병원을 생각해서 하는 거라면 꼭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에서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1, 3단계 나눴을 때 처음에 총 비용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도입 비용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여기서 내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구강 스캔으로 스캔하면은 이전에 아날로그로 인상을 떴을 때보다 시간이 한 절반 이하로 단축됩니다.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면은 예전에는 내가 3명을 고용해야 내가 병원이 잘 돌아가는데 스캔을 도입하면은 예를 들어 절반 단축된다면 1.5만 고용해도 병원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인건비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즉 저렇게 총 비용이 내려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비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러닝 커브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단계로 뛰어들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지만은 훨씬 더 도입되는 장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인력 운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점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되죠. 샀다가 안 돼. 그래서 내보내두고 그리고 이제 끝나버렸죠. 이제 아주 많은 원장님들 저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은 얘기긴 한데요. 자기가 이제 구입할 때 생산성, 즉 이걸로 이제 내가 얼마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해 드린 건데요.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이제 싱글 임플란트에 대한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 말하는 거죠. 교합직을 스캔하고 대합직이 아니라 이제 작업직을 스캔하고 그리고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편압으로 스캔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HD 모드나 이런 걸로 추가 스캔 좀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프레이는 나중에 좀 다르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현존하는 이제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컴포칼 방식이라서 스프레이를 거의 안 뿌려도 되는 방식인데요. 아주 스무스한 메탈이 있다면 정관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프레이를 좀 뿌리긴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라서 지금 대합실 스프레이 뿌리고 그리고 대합실 스캔하고 추가 스캔합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다 합치면 한 1분 40초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프레션 머테리얼로 정돈된 인프레션 머테리얼을 뜯는다고 하면은 스캔 라이트가 위에 붓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 대합실 붓는데 한 2분 걸리고 다시 밝게 한 2분 걸리고 이것만 해도 10분이죠. 거기다 믹스하는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위상 선생님들이 엄청 편해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못 가요. 예전에 그 손에 온갖 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던 거가 되게 깔끔하게 된 경우를 본다. 예를 들어 저희 경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델리스이기 때문에 교합기도 없고 속도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다 있는 거죠. 컴퓨터가 3D 프린터기에 다닙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제 그런 건 덤으로 있고 환자가 편하냐는 약간 장단이 있어요. 그 큰 스캐너를 사용하면은 저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Shape은 아까도 말한 컴포칼 방식이라서 스캐너가 좀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인데 그걸 이제 환자 입안에 넣었을 때는 이상제보에 비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편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대신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니까 환자들이 편해하죠. 이제. 클리닉 사이드가 아까 전했다면은 기공적으로 훨씬 더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훨씬 비교할 수 없죠.
대략 3배 정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사람이 일할 거를 세 사람이 일할 거를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서 기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구강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작업 치아를 저렇게 3D 프린터로 모델을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적합을 맞춰보면서 하는 게 가장 중간에 출력 모델이죠. 흔히 하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스캔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스캔바를 통해서 직을 만들어서 적합을 본다든가 이런 방식을 하시게 되죠. 이제 거기서 더 이제 나아가야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출력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도 출력 안 하고 저것도 잘 안 하고 스캔바를 제일 잘 안 만듭니다. 그냥 스캔한 다음에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지르코니아 기계로 밀링하고 적합도 당연히 아프죠. 그냥 바로 한 자리에 몇 개가 올립니다. 이 정도로 가면은 3배 이상, 4배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실장님이 잠시 후 하실 실장님 혼자서도 300개 이상의 지르코니아와 100개 이상의 커스텀 로드 디자인하고 그리고 가이드도 한 50개 하시고 시차도 한 50개, 100개 정도 하시고 저랑 같이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그래도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기공소에서 상상할 수 없던 생산량이죠. 이제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되면 가능해지죠. 이제. 그래서 3배라고 나왔지만 훨씬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저 위에 3개는 기공 이제 세미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요. 세미나를 듣고 좀 하시다 보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기공소가 없는지. 어쩔 수 없지만 기공소에 맞춰야 됩니다. 모델리스트나 이제 구강 스캔에서 진행되는 것은 기공소의 역할이 5가 아니라 거의 7까지 이릅니다. 5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해주는 거, 잘 스캔해서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이해가 있거나 예를 들어 기공소가 스캔에 대한 좀 더 이해가 높을수록 좀 더 어려운 케이스가 갈 수 있습니다. 기공소가 이해가 낮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기공소를 찾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기공소를 가르치거나 아니고 훨씬 더 기공소의 어떤 기공소가 뭘 할 수 있는지와 그거의 가이드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기공소에서 그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아까는 이제 그 구입에 대한 단계를 말했는데요. 지금에 있는 단계는 어떤 케이스에 대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내가 스캔을 구입했다면은 교합이 안정적인 1에서 3치 정도를 시도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기공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대부분의 기공소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가장 흔한 유기니아 치과에서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적어죠. 1에서 3치 정도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만 욕심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크게 스캐너 정도만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교육 같은 경우도 저 정도는 거의 교육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장비가 워낙 많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원체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별다른 교육 없어도 잠깐의 교육만 받도 저는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임플란트가 가장 쉽고요. 임플란트는 스캔이 잘 되기 때문에 싱글 임플란트죠. 이제 스캔 바디가 원체 스캔이 잘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운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크라운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원장님의 프랩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크라운은 우리가 교과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프랩을 해줘야 스캔을 잘합니다. 이게 안 되시면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마진을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엣지 마진이나 샤프한 마진 주면은 거의 예시 못합니다. 물론 AC 해상도 올려버리면 좀 인식하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크라운을 예쁘게 프랩해 주셔야 되고요. 라운딩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값진 거 없고 마진 확실히 숄더, 샴푸 이렇게 확실히 나오게 해주고 슈프라로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인레이 프랩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레이는 심도, 이렇게 다 광학장이다 보니까 심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커스 거리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물론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라서 심도를 계속 실시간 조절하는데
이게 심도의 범위 레인지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정의 뭐 조절하긴 하지만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깊어버리면은 그 깊은 곳과 그리고 얕은 곳, 프랩이 안 된 곳의 차이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인레이는 어쨌든 사각이 되게 많이 섭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다 직선으로 하는 레이저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언더컷 방향으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레이 프랩이 좀 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숙달되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레이도 역시 위에서 딱 봤을 때 모든 그 삽입로에 대략 한 15도 이상, 그 예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그 프랩 가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5도 이상의 어떤 각도를 주고 30도였는데 15도의 각도를 주고 어느 방향에서나 이제 삽입로가 잘 보이고, 삽입로가 딱 한 방향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면에서 보이는 정도 돼야 이제 스캐너가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좋고, 그거 외에는 가이드 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가이드는 약간 스캔이 다르긴 한데요. 왜냐하면 치음면을 스캔하기 때문에. 가이드 역시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10개씩 넣는 걸 가이드 만들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두 개 정도 되는 거 가이드 만들겠다 하시면 가이드 스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한 4에서 20 정도, 교합이 약간 불안전한 정도죠. 예를 들어 뭐 10번 때 내가 1, 2, 3, 4, 5, 7번이 다 없다. 그러면은 교합이 되게 안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편하게 임시체를 한번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임시체를 통해서 바이트를 한번 더 잡을 수 있거든요. 바이트를 한번 더 잡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최종 보초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기공소가 좀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임시차를 지르코니아로 바꿀 수 있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임시차를 스캔하고 임시차를 지워버리고 다시 자연체를 스캔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시차 자체를 바로 지르코니아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캔 안 하고 그냥 그 임시차만 다 스캔해서. 그런 것에 대해 경소가 되게 잘 따라주면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좀 더 낫죠. 이제 이런 스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스태프들이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원장님이 하실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교합이 없는 전화기라든가 이런 케이스로 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구강 스캔을 통해서 복용을 체득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막스림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인데, 스캐너에서 막스림을 만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이트 가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서 트레이를 다시 리버스 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기공소도 있어야 되고 스텝도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이거 되게 나중에 과정입니다. 뭐 강의를 한다면 한 50시간 뒤에 나오는 강의 과정들이 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걸로 아무것도 못해라 생각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케이스만 하시다가 많이 익숙해지시고, 내가 만약 장비를 더 구입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다 하면은 차츰 옆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은 차츰 옆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 대비 이제 드릴 비용 대비 얻는 효용은 좀 낮아집니다. 케이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주 없는 케이스에 비해서 내가 사야 되는 장비라든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높아져가는 거죠. 만약에 자신들이 되게 이런 큰 케이스가 많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쪽 가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나와가지고 가는 게 괜찮고요. 큰 케이스가 별로 없다면 그냥 1번 정도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1번 정도에 머물러 있어도 지금의 스캔도 되게 잘 나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되게 줄여주고 의사 선생님들 스트레스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에서 많은 해결해주기 때문에 3, 4천만 원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가치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결론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다 사면 좋은데 점점 그렇지 않아 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고요. 비용은 보신 것처럼 5천에서 한 2억, 3억 정도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소도 무조건 경소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원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됩니다. 저보고 경소에 전화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하시는데 경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는 기공소에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경소에 맞춰야 됩니다.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근데 이런 걸 좀 도와줄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어떤 디지털 임상은 이 의료 시스템 전체가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비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폰이 2010년대에 깔리고 2015년 되니까 2015년 한 5년 7년 전이니까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대리를 부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이런 장비들과 환자들과 접점이 생깁니다. 세 번째 스텝이죠. 이미 세 번째 스텝이 나오고 있는 의료 쪽에서는 이미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사용할 것이며 이제 환자들과도 또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차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효용에 대한 건 이제 내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지털 임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내용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클리닉 사이드나 아니면 랩 사이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스캐너 이미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보시면 그냥 한명만 뒤에서 안 들리고 스캐너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스캔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지털이죠. 우리가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은 특정한 양식을 가집니다. 이 양식 파일들이 그냥 왔다 갔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본을 떠서 인상체가 오가는 대신에 하나의 스캔된 파일이 오가는 거가 되는데요. 파일 양식은 다양한데 저게 표준은 아닙니다. 표준은 아니지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의 양식이 STL이라는 그런 양식의 파일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볼 때 JPG니 PNG니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STL 파일은 내가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다 직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진 디지털이 가진 맹점 중에 하나죠. 곡선이 표현이 안 됩니다. 저 점들이 많아질수록 곡선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저 곡선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캐너를 할 때 HD 모드라고 스캔하는 거는 저 점들의 개수를 훨씬 더 많게 하는 겁니다. 많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구강 프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미려한 곡선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미려한 곡선을 많이 주고 프랩할 때도 마찬가지죠. 미려한 곡선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작은 포인트들, 예전에는 조금씩 이거 뭐라고 하죠? 그루브가 아니라 리텐션 준다고 좀 유지구를 판다던가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점들이 그 곡선들을 못 따라갑니다. 스캐너에서도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STL로 표현했을 때도 못 따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스캐너들이 용량과 저 3D 파일 처리 문제로 해상능이 이 점들의 개수를 아주 많게 하진 않아요. 그럼 너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스캐너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HC 모드는 가끔 켜죠. 그거 계속 켜놓고 있으면 비용소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너무 큰 파일이 온다고, 작업 파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프랩을 하든 아니면 그걸 하든 최대한 이제 작은 변화라든가 어떤 곡선을 많이 준다든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이건데요. 머징이라는 개념인데요. 머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두 개를 합친다는 거죠. 두 개를 합친다는 건데요. 우리가 왜 여기서 두 개를 합치냐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스캔마디 같은 거죠. 스캔마디는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내가 스캔하면은 이렇게 밑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돼버리죠. 그걸 위해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조금만 스캔하더라도 컴퓨터가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그럼 합쳐버린 다음에 얘를 없애고 얘로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합치는 과정이 머징이라는데 스캔은 머징의 연속입니다. 이걸 왜 여기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동적 스캐너, 피사체도 움직이고 스캔하는 물체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머징의 연속이기 때문에 잠시 후 다시 전해지만 이 머징에 대한 개념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고급 스캔 기술이라든가 또 어려운 케이스들은 이거를 되게 잘 아이디어를 쌓아서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머징 포인트를 내가 특별하게 더 만들어준다든가 심지어 저희는 머징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수 전에 MI를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MI 심기라든가 레진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 아니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원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거였다면은 지금
이렇게만 보여주더라도 내가 컴퓨터가 이렇게 이걸 붙여버리면 이 밑에 있다는 걸 다 알게 돼버리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부터부터 했다면은 내가 이걸 밑에 가려놓더라도 이걸 여기서 붙여버리면 밑에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스캔바디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스캔바디를 꼽혀 있는데요. 스캔바디 라이브러리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파트가 아까 그 스캔바디에서 보이는 위에 파트죠. 위에 파트고 밑에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얘랑 요것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이것처럼 밑에 다 달려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실제로 스캔한 그 표면이 요거니까 얘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합치는 거죠. 합쳐버리면은 아까는 그냥 내가 저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밑에 있는 플란트 픽스처들이 보이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가상으로 플란트 픽스처가 어딘지 알게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토먼트라든가 이런 걸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캐드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고 얘랑 합쳐버리면 이렇게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픽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오토먼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얘기하려고 모르겠을지 모르겠는데 스캔바디는 가능하면은 짧고 짧은 쓰기 좋습니다. 긴 거 쓰면은 길어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환이 나와 있는 데는 짧은 걸 쓰기 좋고요. 그리고 옛날에 나온 레퍼런스 타임 말고 요즘 좋은 스캔바디를 많이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스캔은 스캔바디 엄청 많은 인양을 받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좀 낮고 교환면 위주로 머진되는 그런 스캔바디를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강 스캔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할 텐데요. 이거는 뭐 스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캔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스윙 혹은 뭐 스티칭이라 부르고 그런 걸로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어진다는 깊기라는 표현이죠.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브부터 신뢰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스윙을 왜 얘기하냐면은 스윙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좀 스캔이 좀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화면은 여기를 스캔하는데 나오면 여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장에서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나는 5번을 스캔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은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6번이 만들어지고 있죠. 5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모델 스캐너는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델 스캐너 중에서도 일부 포커싱이 작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스캔을 한다는 거는 내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 보면 저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 동적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저 큰 모델에서 이만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기준으로 잡고 그 옆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있는 기준을 잡고. 왜냐면 정적 스캐너는 일단 탁상의 모델 스캐너 같은 경우는 우선에 많은 광선을 딱 서서 한 번에 저걸 다 볼 수 있지만 둘 다 움직이는 이런 동적 스캐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붙여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처음에 본 걸 이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붙여가 되는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이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봐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내가 처음에 만약에 스캔했을 때 저렇게 7,8 공사가 보였다 합니다. 여기다가 하면은 그 다음 스캔은 7,8 공사 만약에 그 다음 스캔이 그 다음 보여야 되는 게 6이라면 6을 스캔하는 게 아니라 804를 가서 스캔합니다. 804를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그전 스캔을 붙여버리는 거죠. 스윙이죠, 스티칭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6이라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도 스캔하는 게, 그 다음 3이죠. 3을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스캔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동작 스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전까지 7, 8, 0, 4, 6, 3이라고 스캔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치아에 누가 건드렸다던가 아니면은 치아에 금이라던가 갑자기 그 순간 아니면 뭐가 움직여가지고 긁었다던가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5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그 전에 4, 6, 3을 스캔해놨죠. 그러면 여기 붙지가 않고 더 이상 스캔이 안 되죠.
그래서 구강 스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스캔이 멈추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멈추는 경우는 다 어떤 현상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안 붙고 있다는 거. 그 조건에 내가 이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붙이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이 보이는 게 지금 463일처럼 명확하게 안 보여져가지고 즉 나는 463일이 보여야 이 463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명확히 안 보이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갖다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잘 보여야 되고 갖다 붙이려면 이전보다 이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구강 스캔을 할 때 예를 들어 지은이나 잇몸이나 혀라던가 아니면 손가락에 대해서 움직이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 얘들은 변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하니까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스캔할 때 잇몸이라든가 혀라든가 아니면 입천장이라든가 이런 소프트 티슈가 분리하면은 조금씩 변합니다. 계속 변하니까 갖다 붙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드 티슈, 치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죠. 스캔만이 완전 안 변하죠. 너무 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스캔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스테어랑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캔할 때. 물론 이런 문제들은 소프트웨어가 원체 좋아지면서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잘 아시겠지만 스캐너가 나오기는 80년대 나왔고 대중에게 선보인 건 2009년, 8년부터. 근데 실제로 쓸만해진 건 한 2015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오스터 3가 나오고 다른 회사도 뭐 특정 제품도 그때부터 어떤 거였냐면 이 광학계 디바이스에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앞에서 내가 5가 나오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5가 바뀌더라도 이게 4, 3이 있으니까 5가 바뀌더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AI가 좋아진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좀 많이 변형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스테이블한 포인트, 내가 스캔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변하지 않는 걸 신경 쓰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스캔을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특이점입니다. 즉 지금 내가 만약에 7804578이 있다면 내가 셀피 스캔을 780이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여기도 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도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스캔할 때 소프트 티슈는 특징이 없죠. 다 그냥 매듭매듭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포셀린 전체를 스캔해 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도 특히 이렇게 좀 정말 이제 그루브 같은 거 없이 막 이렇게 버클맨을 만들어놨다면 거기도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캔할 때 항상 스캐너 요 영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붙여서 먼저 스캔을 하죠. 붙이기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이점이 많아서 갖다 붙이기 쉬운 거죠. 특이점이 많으니까. 전체 스캔할 때는 이게 위빙을 하거든요. 약간 흔들면서. 왜 그러냐? 전체 버클만 스캔해버리거나 병 엣지만 스캔해버리면 특이점이 없어요. 이게 1번이다, 3번이다, 9번이 할까? 이만큼 보면. 계속 말하자면 스캐너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만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빙하면서 보컬, 엣지, 링구얼 같이 스캔하면서 특이점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뭔가 얘가 달라야죠.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스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이한 포인트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서 보는 것처럼 4, 5, 7 모델이 있습니다. 스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가이드 영상 같은 데도 안 나왔겠지만 보컬을 스캔하려고 그러면 보컬에서 바로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면을 스캔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여기서부터 이어붙여서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스캔하고 그냥 보컬로 바로 스캔해버리면 이어붙일 데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갈 데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캔할 때 보면 항상 교환면 특이점이 많은 교환면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보컬로 넘어가거나 링거로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특이점을 통해서 이어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는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스캔한 다음에 이만큼은 삭제해버렸어요. 6번을 삭제했죠. 삭제한 다음에 다르죠 지금. 원래 있는 데이터에다가 원래 있는 데이터죠. 그 삭제한 걸 새롭게 스캔했습니다. 보시면은 삭제한 면을 계속 스캔하니까 스캔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특이점이 없죠. 즉 특이점에 이어붙일 데가 없는 거죠. 내가 삭제한 면은 새로운 면을 얻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얻은 거죠. 새로운 면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면은 기존에 있던 면에서 어디도 없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스캔해서는 더 이상 이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붙일 곳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즉 원래 변하지 않았던 부분, 즉 그 변하지 않았던 즉 사원부터 이렇게 이어서 스캔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스캔이 다시 바뀌게 되죠. 스캔할 때 항상 이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던데? 될 수 있죠. 대신 스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좋은 스캔 해주지 못하면 좋은 결과에 보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스캔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녹색으로 안 되는 지역이죠. 안 되는 지역도 보정을 통해서 다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AI들 소프트웨어로 채워넣는 거죠. 그건 채워넣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다른 거죠. 예상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예상해서 채워넣은 데이터로 좋은 걸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거는 이제 나이가 경수의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있던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줘야 이렇게 다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용 지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재밌는 실험을 해보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버커를 이제 촬영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야 이쪽이 촬영이 되고 버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손가락이 저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면서 새로운 스캔 매너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손가락에서부터 그러면은 손가락은 특이점이 없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스캔을. 그래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손가락은 훨씬 더 특이점이 없습니다. 치아는 이 치아 형태와 그루브들이 있어가지고 이 특이점을 기초로 이제 아까 스틱처럼 해서 혈압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점이 없으니까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붙여도 여기 붙여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캔할 때는 이거를 생각해 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캔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죠. 특히 스텝을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특이점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이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브리딩이나 사리나 혀나 리트랙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캔하게 되시면 이런 스캔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스캔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브리딩 때문에 계속 피도 나오고 그 때문에 스캔이 되다 말다 되면서 그렇죠. 되다 말다 스캔은 되지 않나요? 근데 되다 말다 하는 스캔은 기본적으로 스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보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특이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뮤코사가 치은은 너무 특이점이 없으니까 치은에다가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찢입니다. 저희 실제로 찢어버려가지고 특이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색상은 안 돼요. 모든 스캔은 흑백입니다. 색상 이제 거의 다 색을 입힌 거지 색상으로서 특이점을 만들 수 없어요. 입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되게 두껍게 칠하셔도 돼요. 방법 중에 마커를 되게 두껍게 칠하고 그러면 그 두께 자체가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전압을 스캔하는데 이렇게 스캔만 이제 띄엄띄엄 있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구강 스캐너 자체가 팁이 한 치아가 2개 보통 지금 플러스 같은 거 2개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2개 사이에 무조건 특이점이 하드 캐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스캔이 끊기거나 아니면 스캔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멀죠 얘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전치의 문제죠. 전치가 이거 너무 포셀림이 너무 반대바다가 특이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이점을 만들어주겠어요. 저희 레진 이렇게 붙여놓으셔야지. 이거는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하드 캐치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변화가 많이 나가는 것이죠. 전체에서 하악 전체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얘랑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동시에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제 특이점을 만들어줘가지고 스캔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렇게 가서 약간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스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여기다 걸던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이벤트 로딩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너무 이렇게 플라탄이 너무 무게 같은 게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려가지고 특이점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아시겠지만 플라탄이 찢어버린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MRI 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상악은 이제 플라탄이기 때문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악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MR을 아예 심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로 이제 아까 말한 머징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탄착군이 이제 모이는 거와 한쪽에 모이려면 이 모이는 거가 좀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스캔이라는 거 실제로 아까 보셨지만 되게 3D 파일 같은 경우에 점들이 많이 있고 이 점들을 이어놓은 거잖아요. 그 스캔할 때는 점들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찍은 다음에 이 점의 어떤 중간값을 정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간값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선을 만드는 게 스캔의 원리입니다. 3D 파일을 생성하는 원리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한 거지. 이런 원리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쓸데없는 점들이 더 늘어나 버리면 얘가 이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선이 바뀌게 돼요. 즉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아웃라인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제 참값이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할 때 그 되게 쓸데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게 어떻게든 뭐 상태 안 좋은 상태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했다 멈췄다 하면 스캔 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이 늘어났으면 결론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결과가 이렇게 바이어스 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이제 스캔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할 때는 항상 단순히 내가 스캔이 됐다 그래서 이게 스캔이 잘 됐냐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게 정확한 건 확인 못합니다. 정확한 건 언제 알겠었느냐? 환자 입안에 들어갔을 때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보철이 잘 만들었다 전체 거기에 맞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스캔 자체는 약간씩 틀어주고 이런 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잘 스캔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더구나 요즘 스캐너가 뭐 보정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다 고려하거나 물론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건 이제 보정하지 말아야겠다는 거 많이 좋아지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한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이따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시해 드릴 텐데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좋은 스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스캐너는 광학 스캐너죠. 광학 스캐너입니다. 광학 스캐너인데 이 트리오스는 이 문제 좀 적어요. 트리오스는 이 문제 적은데 트리오스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와있지만 이 컴포칼 방식이라서 이 문제가 적은데 트리오스를 제외한 나머지만 그 이제 트라이앵글 방식. 이 무슨 문제냐면 스캔을 해보시면 이제 맨들맨들한 면에서 스캔이 잘 안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저 유리를 스캔하면 간단합니다. 유리를 스캔하면 우리는 저게 유리라는 걸 알지만 스캐너는 유리인지 아니 유리 뒤에 있는 게 실제인지 유리가 실제인지 잘 모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울을 스캐너로 한번 거울 스캔해 보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스캔해내는데 얘는 이게 거울인지 아니 거울에 비치는 사람을 스캔해야 되는 건지 인식 못합니다. 맞아.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맨들맨들한 면에서는 정반사량이 되는 거죠. 난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빛이 난반사가 돼야 거기까지 있는 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와버리면 내가 반사된 게 진짜인지 저 반사시키는 명이 진짜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스캔이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을 해결하는 이 방법은 정방사가 엄청 약해요. 시즈나인 N자 뭐 이런 거의 스캐너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하면은 가격이 싸고 팁이 엄청 작아져요. 장점이 이거죠.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절약합니다. 그래서 컴포카이 보시고 트라이 하시는데 결론을 말해드리면 좋은 스캔을 얻기 위해서 맨들맨들한 면이 있을 때 과감하게 도파신 뿌리기 있습니다. 이걸 놈도 많이 나왔지만 이거 뿌린다 해서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대부분 다 안 뿌리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좋은 스캔을 보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스캔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교수님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해요. 단점이라면 비쌉니다. 이거 6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 하니까 금방 좀 비쌉니다. 이제는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스캔에서 시간은 지금 나온 스캔 다 금방 합니다. 내가 치아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몇십 초는 다 전화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캔이죠.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제조사에서 주는 시간. 스캔을 해보시면 시간이 결정되는 거는 스캔을 언제 멈추냐예요. 가다가 아까 말한 대로 스티칭이 안 돼서 멈추면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그걸 피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텝을 한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특이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스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캐너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캔하게 되죠. 이제. 그래야 좋은 결과를 받고 그거에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잘 해주는 이제 스텝 선생님이 어떤 스캔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선생님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는 거, 특이점이나 악역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간략하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현재 지금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캔해서 보내면 스캔해서 보내면 이런 STL 파일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데 STL 파일 통칭 S3D 파일이 기용소로 가겠죠. 이제 기용소로 가면은 역시 이런 기용소에서는 CAD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사용해가지고 또 이런 출력 STL 파일 일종의 3D 파일 만듭니다. 얘를 밀린 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3D 프린트 넣어주면 생산이 됩니다. 이제 훨씬 더 옛날에 훨씬 더 심플한 프로죠. 그래서 스캔을 디지털 임상을 결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이 스캔할 게 아니니까요. 스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스태 선생님 스캔할 거니까 위생 선생님들에게 잘 알려주고 위생 선생님들이 잘 스캔할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용소와 협력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지만 기용소가 딱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병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기용소를 바꾸던가 아니면 뭐 내가 내 돈을 줘서 기용소를 교육하던가. 그래서 아쉽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모델리스 디지털 임상을 보여주는 곳은 다 원내 기용소가 있는 병원들입니다. 원내 기용소 없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곳을 보여주는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단계에서 그냥 1, 2단계 정도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스캔을 잘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이제 클리닉 사이드에서 스캔을 잘하기 위한 거죠. 스캔을 잘한다는 거는 스캐너 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클리닉 사이드에서 선생님이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용소 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기용소 쪽에 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이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은 나중에 기용소랑 대화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